좋아. 친구들 왔나? 나인 이번 연휴 때 어디 놀러 간 적 있어요? 계속 집에 있었어요? 그렇구나. 얘네들은 계속 호텔에서 같이 잤대요. 이 둘이 얘네들. 오. 호텔에 잤잖아요. 같은 호텔에 잤잖아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제 광명이 좀 화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요? 네, 하여튼 그렇다. 좋습니다. 자, 야, 얘들 이렇게 안 들어오냐? 서찬이 어디 안 놀러 갔다 왔어요? 그래. 아이고, 어디로 빨리 안 들어오냐, 홍어. 나인 졸리죠? 아유, 그래. 애들 들어왔다. 재성, 홍우 소리 잘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잘 들립니까? 왕왕왕 소리 잘 들려요? 오케이. 자 갑시다. 가자. 입시도 엄청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총괄성이죠. 근데 사실 총괄성은 매우 물리학적인 설명이 뒷받침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 아는 것 같지만 보통 잘 모르는 부분이 총괄성입니다. 그래서 이 총괄성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총괄성은 뭐냐면, 자, 용액이 만들어지려면 당연히 어떤 성분하고 어떤 성분이 있겠어요. 용매도 있고 용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원래 용매가 가지고 있는 성격도 있고 용질이 가지고 있는 성격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용액의 그 성격 각각이 반영이 되는 게 보통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그런 성격이 반영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댁에 가면 엄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나이쯤 되면 그래 뭐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지,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이지, 뭐 이런 거 대충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엄마 아빠가 나에게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분인 것과 별개로 엄마 아빠를 이제 객관적 시선으로 봤을 때 인간으로서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런 개성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당연히 그 엄마 아빠의 각각의 퍼스널리티가 여러분 집안의 분위기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줘요, 안 줘요? 당연히 주니까 우리 아빠는 이래서 우리 집은 이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그런 성격 말고 결정되는 용액의 성격이 있다는 얘기고. 무슨 말이냐? 바로 봐. 우리 집에 법적으로 허용된 아빠의 최대 개수 뭐 이런 거 있잖아. 자, 대한민국의 민법의 그 가정법에 보면 한 가정 안에 엄마 아빠의 개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 법적으로 정해진 우리 집의 아빠 최대 개수는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이냐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런 성격이 용액에서 나타날 때 그거를 총괄성이란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그것을 구성하는 구성원들 사이의 비율, 그걸만으로 설명되는 성격을 총괄성이라 한다 이런 말이지. 난 알겠죠? 그래. 그렇죠. 그럼 생각해보면 이런 총괄성도 중요한 거겠어요, 안 중요한 거겠어요? 갑자기 개수가 바뀐다 그럼 몸 이상하잖아요. 무슨 말 되겠죠? 그래. 일단 그럴 수 있다. 좋잖아, 그죠? 하여튼 그래. 그러면 그 개수와 그 비율을 화학에서는 뭐로 표현한다? 몰 분율.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화학의 이 용액의 총괄성은 전부 다 몰 분율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몰 분율 봤죠? 편의상 뭐로 바꿀 수도 있고 뭐로 바꿀 수도 있고, 몰 분율을 편의상 몰 농도로 바꿀 수도 있고 몰랄 농도로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용액의 총괄성에 몰 분율이 나올 때도 있고 몰랄 농도가 나올 때도 있고 몰 농도가 나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걔를 연력학 제2법칙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과정 속에서는 전부 다 원래는 다 몰 분율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편의상 몰랄농도 몰농도로 바꾸는 거지 전부 다 몰농도로 결정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런 성격을 용액의 정괄성, 영어 표현으로는 colligative properties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알기 위해 수학적으로 쫙 보여드리면 오히려 더 편하지만 뭐 그게 당장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아니니까 이 그 입시에 필요한 연력학 정도 관계해서 얘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어떻게 되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우선 어떤 상태 변화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상태. 자, 상태 변화 바로 뭐냐면 고체가 액체가 되기도 하고 액체가 기체가 되기도 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상태 변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걸 우리말로 뭐라고 해요? 우리말로.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 우리말로. 우리말로 뭐라고 해요? 융해라고 해요. 융해. 물론 한자말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걸 영어 표현으로는 퓨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다음 액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을 우리말로 뭐라고 해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을 숭바르. 알겠죠? 숭바르.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vaporization, 그리고 영국식 표현으로는 evaporation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vaporation, evaporation 다 쓰는 말이고요. 우리말로 숭바르 융해. 알겠죠?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증발이다 융해다 다 무슨 반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 흡열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흡열 맞잖아요. 예를 들면은 얼음이 있어요. 얼음 어떻게 해야 물이 되나요? 열을 가해줘야 물이 되죠. 물을 수증기로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열을 또 가해줘야 수증기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태 변화를 하는 이 시스템이라는 표현은 들어본 적 있죠? 광명 오케이? 시스템.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고? 우리말로 개라고 번역합니다. 우리말로 개라고 번역을 하고 실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연구의 주제, 그 연구의 주제를 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구의 주제가 지금 상태 변화를 하고 있는 이 물질이 연구의 주제인 거고 그 물질 입장에서는 열을 받아들여야 돼요? 열을 뱉어내야 돼요? 열을 받아들여야 이런 식의 상태 변화를 할 거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이 연구 주제에 그래서 이 열을 주는 게 누구예요? 열을 주는 게. 이 연구 주제에다가 실제로 그 열을 주는 게 바로 사람이라고. 사람이 이렇게 열을 줄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사람을 포함한 연구 주제 주변의 것들을 영어 표현으로 서라운딩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어요? 저 서라운딩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봐봐. 그 연구 주제가 그 시스템이 열을 받아들였다면 사람은 그 열을 얻은 거겠어요? 그 열을 잃은 거겠어요? 사람은 잃은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열을 저기에 주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물질들이 상태 변화를 한 거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열이 나간 거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발열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말 알겠죠? 쉽게 얘기해서 끓여주려고 그게 뭐 이게 전기 히터에 올려놓고 가열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기 히터 쓴 만큼 뭐 나와요? 전기 히터 쓴 만큼 전기세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전기세 나왔다. 그게 사람 입장에서 발열이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내 돈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럼 사람 입장에서 열을 준 거니까 내 돈 나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나가네. 나가니까 발 알겠어요? 돈이 열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저런 상태 변화에서 물질은 열을 받아들이지만 사람은 열을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돈을 지갑에서 뱉어내야 이렇게 변화를 시킬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그때 S라 하고 뭐라고 불러? 엔트로피. 혹은 우리말로는 무질서도 라고 하는 것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자. 이때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할 것, 열은 항상 기억하세요. 무질서도
를 증가시킵니다. 라는 요 사실을 암기해야 됩니다. 왜 암기해야 되느냐? 저 사실은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열이 무질소도를 증가시킨다라는 속성으로 무질소도가 정의된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의 정의 자체가 저거기 때문에 왜 열이 무질소도를 증가시켜요? 라고 묻는다면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파란불에 건너요? 증명해 보세요. 못하죠. 왜 증명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정한 거라서 그래요. 그렇게 정한 거기 때문에 정의한 건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파란불에 건너야 된다는 걸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초등학교 때 공부로부터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저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몰랐다면 지금 외우면 끝. 알겠죠? 그래서 열은 무조건 무질소도를 증가시킵니다. 그렇다면 열을 받아들인 시스템 입장에서는 그 무질소도가 증가했겠어요? 감소했겠어요? 증가했겠네. 맞겠죠? 그리고 열을 빼앗긴, 열을 방출할 수밖에 없었던 서라운딩은 그 무질소도가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감소하겠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고체가 액체, 기체로 상태 변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 물질 자체는 무질소도가 감소하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준 주변은 무질소도가 요건 증가하는 것이고 요거는 감소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규칙 나겠어요? 적의 상태 변화에 대한 그리고 혹은 세상 모든 변화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연력학적 표현이에요. 그렇죠? 표현이야. 이때 또 하나 알아둬야 될 아주 중요한 연력학적인 표현 중에 뿌르뿌르뿌르바 연력학 최이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연력학 제2법칙이 뭐냐?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표현이라고 했어요? 시스템, 계를 뜻하는 말이고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서라운딩, 아시겠죠? 서라운딩이라고 하는 주변의 표시예요. 알겠죠? 그 주변에 사람이 있는 거고요. 이때 이 시스템과 서라운딩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전체 혹은 우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줄여서 유니버스를 줄여서 유니브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주변에서 변화가 일어난 그 모든 것은 바로 전 우주적 변화일 거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의 20만 년 동안의 관찰 결과에 의하면 왜 20만 년이요? 왜 하필 20만 년? 호모사피엔스의 출현 시기를 그 정도로 잡죠. 즉 호모사피엔스가 전 우주와 자연현상을 관찰해 본 경험에 의하면 뽀로뽀로뽀로바 뭔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는 이 둘을 더한 전체의 무질소도 변화가 증가하는 것이 항상 나타난다 라는 것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주어져 있는 이 수식 역시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20만 년 동안의 관찰 사실을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수식 역시 그냥 외우면 땡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자발적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상식적으로 그것이 일어난다 라는 말을 자연과학의 현학적 표현으로 자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학적이란 말 알죠? 현학적. 저 광명이 오빠 현학적이란 말 알죠? 큐친이 오빠 현학적이란 말 알죠?
고3인데 현학적이란 단어 국어 시간에 안 배웠어요? 나왔을 텐데 지문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 국어 지문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 사회과학 지문 이런 데 현학적이란 말 나오. 아 진짜 현, 학, 적, 현, 알다, 학문, 학문을 아는 척, 즉 배운 척, 잘난 척. 무슨 말 알겠어요? 그걸 한자말로 현학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학적이라는 말 자체가 현학적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아니 저 정도 어휘도 뭐 서철아 뭘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들어봤죠? 진짜 왜 이렇게 어이가 없어? 진짜. 하여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하여튼 현학적이란 말은 그래서 긍정적 표현이겠어요? 부정적 표현이겠어요? 아주 부정적 표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또 그 여러분들한테 또 이제 해드릴 인생의 팁. 말 어렵게 하는 사람 있죠. 절대로 옆에 가까이 두시면 안 돼요. 딱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인 줄 아세요? 쉬운 걸 어렵게 말하는 사람. 무슨 말 알겠죠? 그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보통 뭐일 가능성이 있냐면 사기꾼.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앗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쉬운 걸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 어려운 걸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려운 걸 쉽게 얘기하는 사람. 이 주변에 가까이 둬야 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어휘를 안 쓰는 사람. 일상적 어휘로 많은 것들을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 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알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어려운 말 쓰는 사람 기본적으로 진짜 나쁜 사람들이라겠죠. 예, 그런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두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묘하게도 정말 뭘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럼 어려운 말 별로 쓰고 싶지 않아요. 나처럼. 미안해요. 지난 며칠간의 강의에서 내 말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쉬웠죠. 좋은 사람. 알겠죠? 나는 내 말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좋은 사람. 알겠죠? 그래서 사실 학자인 내 입장에서 이 말은 되게 싫어하는 말이에요. 내가 아주 싫어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거든요. 그럼 잘 봐. 당연하다, 자연스럽다, 상식적이다. 자, 쉬운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쉬운 말이죠. 그럼 현학적이 뭐냐면 그냥 잘 되는 것이에요. 그냥 잘 되는 것. 예를 들면 폭포수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죠. 그럴 때 자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방구를 붕 꼈는데 이게 푹푹푹 해가지고 이 방귀가 나인이 코 속으로 이렇게 서천이 코 속으로 촉촉 들어가지고 그 갑자기 흡 했어요. 자, 지금 이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발적.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설명하면 얼마나 쉬운 말인데 이거를 자발적, 영어로는 spontaneous, 우리가 어려운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좀 끓여줬더니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됐어. 너무 이상한 일이야. 그냥 이런 거야. 그냥 그런 거지.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럴 때 관찰을 해보니 전 우주적 전체의 무질서도 변화가 항상 증가하더라. 를 말로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적으로 증명한다, 증명 안 된다? 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뭐 하면 돼? 외우는 거야. 그렇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그래서 노벨상 100개 받은 사람도 증명 안 돼요. 저거. 증명 못 해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몰랐다면 지금 외우면 끝. 무슨 말 알겠죠? 그냥 외우면 끝. 자, 그렇다면 봐봐라. 지금 끓였더니 얼음이 물이 됐고 물이 수증기가 됐어요. 너무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네요. 그래서 전체의 무질서도 변화는 양수인데 이때 시스템은 무질서도가 증가하고
서라운딩은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상황이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는 부호가 양수인데 얘는 부호가 음수네. 그런데 어쨌건 잘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건 양수가 돼야 되겠네. 그렇다면 여러분 둘 중에 크기는 어디가 더 커야 될까요? 이쪽이라는 거 알겠죠? 즉 뭐냐면 하나 양수고 하나 음수인데 더해서 양수가 됐다는 얘기는 이 양수인 놈이 조금 크기가 더 크다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즉 우리의 평소의 상태 변화에선 연력학 제2법칙으로 요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수리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표현을 가지고 용액의 총괄성을 설명을 해볼 텐데 우선 하나 알아두실 거, 상태 변화를 위해서는 외부에서 열을 공급해야 된다고 했죠. 그 공급해주는 열을 예를 들어 델타 H 퓨전이라 하고 우리말로는 융해열 이런 말 쓰죠. 융해열. 그 다음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 이 베이포리제이션을 줄여서 BAP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건 우리말로 숭발여르. 아시겠죠?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게 외부로부터 그 시스템 혹은 그 해당 물질에 공급이 돼야 되잖아. 그게 만약에 얼음의 경우 융해열은 요 정도. 그 다음에 물의 경우 증발열은 요 정도.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 열량은 묘하게도 변하지 않아요. 엄밀하게는 약간 변하는데, 엄밀한 약하게 변하는데 주변의 조건이 바뀐다 한들 크게 변하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이거죠. 얼음이 있는데 얼음이 우리가 잘 녹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얼음을 가져다가 영하 20도씨 얼음을 가져다가 얘를 냉큼 100도씨 오븐에 넣을 수도 있고 냉큼 50도씨 오븐에 넣을 수도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녹긴 녹겠지만 그 주변 오븐의 온도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주변 온도가 달라짐에 따라 그 얼음의 융해열이 달라질까요? 실제로는 달라집니다. 실제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얼마나 달라지냐면 한 1% 미만, 1% 미만으로 달라져요. 아주 조금밖에 안 달라져요. 그래서 근사적 설명이나 계산을 할 때는 그냥 일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증발력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 물질의 비열이라는 개념 때문인 건데 그냥 그건 됐고 저렇다라고 생각을 해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건 주변의 온도 조건이 뭐가 됐건 주변에서는 요 정도 열을 줘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정도 열을 줘야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뭘 하나를 또 알아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우면 되겠어요? 지우서 슥슥슥슥. 자, 저기 제목 상태 변화에 대한 연력학적 표현. 연력학적 표현. 자, 여기에 엔트로피 변화, 상태 변화에 필요한 열량들, 그리고 세 번째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표현.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표현. 자, 서라운딩 우리가 주변이라 하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누가 머물냐면 연구하는 사람이 여기 머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표현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바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리고 이 표현은 정의입니다.
정의란 얘기는 역시 저 수식도 증명이 된다 안 된다? 증명 안 됩니다. 그냥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 입시 과정 동안 연력학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수식만이라도 우선 외웁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저 수식의 의미는 뭐냐면 위에 있는 이것은 열량 변화입니다. 서라운딩 입장에서 열량이 왔다리 갔다리 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T는 뭐냐면 온도 되겠습니다. 온도. 자, 그럼 이따 얘는 어떻게 수식을 표현 바꿀 수가 있냐면 이렇게 표현을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뭐를 뭐로 쓴 거냐면 서라운딩의 열량 변화를 시스템의 열량 변화의 마이너스 부호로 바꾸어 썼습니다. 이것의 근거는 뭐냐면 바로바로바로바 시스템 열량 변화와 서라운딩의 열량 변화를 뜻하면 그건 누구의 열량 변화일까요? 시스템과 서라운딩을 다 더하면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전 우주라고 했었죠. 그러면 시스템에서 열량이 변했다, 서라운딩에서 열량이 변했다. 그럼 전 우주에서도 열량이 변할 거 아니에요? 이게 0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합과학에 보면 그 우주의 탄생에 빅뱅이라고 나오죠. 빅뱅. 서찬아, 빅뱅 기억나요? 그 빅뱅을 통해 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그때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리고 그때 만들어진 현 우주의 물질과 에너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양이 변해요. 그게 보존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보존된다는 게 질량 보존이고 에너지 보존이잖아요. 바로 그 수식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시스템에서 일부의 열 에너지가 이동할 수도 있고 서라운딩에서 일부의 열 에너지가 이동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전 우주 관점으로 보면 뭐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라는 게 에너지 보존이에요. 그러면 두 개 더해서 0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지 뭐. 알겠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저 수식을 절에 바꿀 수가 이삼하다. 알겠죠? 그 다음 자 이제 요 그림 지워도 되겠죠? 요 그림 지우나이? 나이나 지워도 되겠어요? 지우나이? 지우사 쑥쑥쑥쑥 지우사 아이고 그러면은 얘를 다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연 지금 약간 해롱해롱하죠? 난 힘내주셔야겠죠? 그래 좋아. 저 누구야? 저 광명아? 나연아 힘내 해보세요. 오 그렇지. 나연 지금 기절할 것 같아. 그래서 광명이가 힘을 준 거예요. 나연아 힘 좀 나죠? 그래. 자 보자. 자 이때 또 하나 알아두실 것 뭐를 뭐로 바꿨어요? 마이너스 미안 앞에 저 마이너스 요 마이너스를 이렇게 그럼 뭐를 뭐로 바꾼 거냐면요 Q 시스템을 델타 H로 바꾼 거죠. 여기에 퓨즈는 뭐라 했어요? 퓨즈는 아까 얘기했던 융해열을 얘기하는 거고 베이퍼리제이션은 증발열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언급하고 있는 상태 변화가 융해 과정이면 융해열을 쓰면 되는 거고 증발 과정이면 증발열을 쓰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가 언급하는 상황에 따라 이걸 쓸 수도 있고 이걸 쓸 수도 있는데 난데없는 Q에서 델타 H 엔탈피 표현을 쓴 건 어떤 조건에서냐면 바로 등압 조건을 뜻해요. 등압 조건.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알아두실 거 바로 이겁니다. 등, 앞 조건에서 출입한 열량이 그게 바로 엔탈피 변화입니다. 엔탈피란 말을 화학을 배우면 많이들 듣죠. 그게 뭐 이게 그 과학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엔탈피란 말을 중학교 때부터 듣기도 하는데, 그래서 화학 배우면 엔탈피 하는데 정작 그 엔탈피의 정의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엔탈피라고 하는 녀석의 정의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공교육 과정에서 화학 2 해도 엔탈피 나오잖아요. 근데 그 공교육 과정에서 엔탈피를 배워도 그 엔탈피가 뭔지 모르고 그냥 막 써요, 그냥. 그리고 거기다 헬스의 법칙만 적용해가지고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막 뭐 열량 구하면 다인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실제 엔탈피의 정의는 뭐냐면 열량은 열량인데 무슨 조건? 등압 조건. 알겠죠? 등압 조건. 그러면 저 등압 조건의 의미가 뭐냐? 등압 조건의 의미가 뭐냐면 뽀로뽀로뽀로뽀 이겁니다. 등압 조건의 의미가 예를 들어 이게 반응을 하려고 하는 어떤 시료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시약장에서 꺼내가지고 반응 그릇에다가 쫙 붓고 열을 가지고 슉 반응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잘 봐. 얘가 반응하기 전에 어디에 있었어? 어디에 있었어? 지구에 있잖아, 지구에. 그리고 용기에 넣어서 반응을 시켜도 어디서 해? 지구에서 하지. 즉, 이 모든 과정이 어디서 이루어져? 지구에서 이루어지지. 그러면 지구는 항상 뭐를로 무슨 힘으로 누르고 있어? 지구는 항상 대기압으로 누르고 있지. 그 대기압이 심하게 변해 한 두어 시간 동안은 잘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얘를 시약장에서 꺼내는 그 순간부터 얘는 대기압 생겨서 반응을 할 때도 대기압 무슨 말 나겠어요? 이런 과정을 등압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등압 과정의 의미는 무슨 특별한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아주 어렵게 압력을 일정하게 등이 같다잖아.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보통의 지구를 뜻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인간 활동의 대부분은 화성에서 이루어져요? 지구에서 이루어져요? 어디서 이루어져요? 인간 활동의 대부분은 지구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면 지구에서 실험해서 열량 측정했어요. 그게 다 뭐라고요? 그게 다 엔탈피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엔탈피라는 말의 뜻이 저거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뭐로 바꾼 거야? 열량을 엔탈피로 바꾼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부분이 막 변한다 그랬어요? 보통 일정하다 그랬어요? 저 부분이 보통 일정하다고 했죠? 온도가 변했을 때 엔탈피 부분은 아주 조금 변하기 때문에 보통의 조건에서는 그냥 거의 일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진짜로 한 온도가 300도씨 이상 바뀌어도 쟤네들이 한 5% 미만밖에 안 변합니다. 300~400도 정도 변해도 쟤네들이 한 5%밖에 안 변하기 때문에 보통의 계산에서는 거의 일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일정하다? 라고 하면 얘를 짜자자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맞습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봅시다. 상태 변화 과정에서 서라운딩의
엔트로피는 항상 감소하기는 하지만, 자, 뭔 말이냐면 아까 여기 봐봐요. 봐봐. 지금 녹는다, 증발한다 라고 했을 때, 녹는다, 증발한다고 했을 때의 과정은 흡열이었고 서라운딩 입장에서는 열을 줘야 되고, 그래서 서라운딩 입장에서는 계속 엔트로피가 감소한다고 아까 썼었죠. 기억나죠?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잖아요.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고 이 T는 절대 온도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죠. 그러니까 이 값 자체가 무조건 음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융해 과정이다, 증발 과정이다라고만 가정을 하면 어쨌건 서라운딩 입장에서는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거라고. 감소는 하는 건데 놀랍게도 첫 번째 1, 저온에서는 감소는 감소인데 크게 감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고온에서는 작게 감소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어요? 이 윗대가리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례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건 마이너스가 있는 거라 감소는 해요. 어떤 과정에서? 융해 과정에서, 증발 과정에서. 그런데 온도가 분모했기 때문에 온도가 적을수록 감소는 하는데 크기가 크게 감소한다고. 그런데 얘가 고온일수록 감소는 하는데 그 크기가 작게 감소한다고. 이해했어요? 이 상황을 인식해야 용액의 총괄성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자, 여기 쉬운다. 여기 쉴게요. 쉬운다. 지우사 쑥쑥쑥쑥 쑥쑥쑥쑥. 자, 그러면 4.3 총괄성이 성립하는 조건. 총괄성이 성립하는 조건. 요게 또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1. 용질은 비휘발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기압이 없습니다. 저런 시스템에서만 총괄성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퀴즈. 다음 중 총괄성이 적용되는 것은? 자, 여기에 소주, 여기에 소금물. 자, 어디에 총괄성이 적용되고 어디는 총괄성이 적용되지 못할까요? 규진아, 어디? 보르보르보르보. 자, 요 살짝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살짝 지워도 되겠어요? 살짝 지우고. 보르보르보르보. 여기는 안 돼. 알겠죠? 자, 왜냐? 소주에서도 소금물에서도 용매와 용질 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소주에서 용매 누구예요? 소주에서 용매. 나연아. 저기 나연이 지금 소주 먹은 것 같은 표정으로. 나연 힘내주세요. 알겠죠? 거의 기절하게 생겼네.
그럼 이제 또 누구의 격려를 필요할까? 큐치나? 큐치나? 그거 큐치나? 뭐라고 격려를 할까? 그렇지. 그 나연아 소주 조금만 먹어 해봐. 시작. 나연 그렇게 어떻게 명절이라고 친척들 모여가지고 막 소주 한 잔 얻어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연아? 진짜 나연 진짜. 자, anyway, 자 소주 용매가 뭐죠? 모르. 자, 소금물 용매 뭐죠? 역시나 모르. 자, 소주의 용질은 뭐죠? 바로 그 유명한 알코올. 그 다음 소금물의 용질은 뭐죠? 바로 NaCl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게 놀라웠게도 알코올은 이게 또 알코올은 끓는 점이 한 80도 근처예요. 80도. 즉 80도만 되면 싹 다 증발한다는 얘기니까, 보통의 경우 증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증발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잘 증발한다는 얘기죠. 반면에 NaCl은 녹는 점이 800도예요. 녹는 점이 800도고 끓는 점은 1300도 정도 돼요. 그러면 NaCl을 증기로 만들 수 있느냐? 뭐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NaCl을 증기로 만드는 순간 요 그릇도 다 녹아버릴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얘를 증발시켜서 NaCl의 증기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거의 어려운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만 여기에 있는 용액의 총괄성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알코올 냄새 있어요, 냄새 없어요? 알코올 냄새 있죠. 그런데 NaCl은 냄새 있어요, 냄새 없어요? 소금은 냄새가 없습니다. 설탕 냄새 있어 없어요? 설탕 냄새 없죠. 그래서 증기압이 없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증기압이 없으면 no smell. 알겠죠? 기본적으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증기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요렇게만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쪽으로만. 예를 들면 물은 증발 잘하지만 물 냄새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강력하게 향기를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증기압이 없다라고 하는 건 냄새가 없어요. 왜냐하면 증기 상태의 것을 후각이 인식하는 거거든요. 즉 후각은 기체를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이고요. 미각은 액체나 고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물질을 이 감각기관에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기체는 후각으로, 고체고 액체는 미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냄새가 없다는 얘기는 증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기가 없다면 그건 냄새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럴 때만 우선 총괄성이 성립한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러면 여기 줘도 되겠어요? 여기 준다. 이야. 두 번째 2. 두 번째는 용질은 고체 용매에는 섞이지 않습니다. 용질은 고체 용매에 섞이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다에 가면 극지방의 경우 빙하를 관찰할 수 있죠. 혹시 이런 거 여행해보세요. 여행 가서 빙하 봤다. 나도 못 봤어요. 자, 잠깐. 그러면 바다에서 온 빙하는 무슨 물이 온 게 빙하겠어요? 자, 바다에 비가 내려서 빙하가 됐을까요? 뭐가 얼어댄 게 빙하겠어요? 바닷물이 얼어댄 게 빙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바다에 가서 바닷물을 먹어봤죠? 맛이 어때요? 그냥 짠 게 아니라 사실 엄청 짜죠. 바닷물 실제 먹으면 엄청 짭니다. 엄청 짜요. 근데 놀랍게도
빙하는 맛이 어떨까요? 맹맛입니다. 분명 무지하게 짠 바닷물이 얼어서 만들어진 건데 빙하는 맹맛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바로 바닷물이 얼 때 그 바닷물이 얼음이 되면서 기존 물에 있었던 염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얼음 안에는 그 바닷물의 염이 거의 포함되지 않아요. 그럼 왜 쫓아내느냐? 바로 수소결합을 하려고요. 물 분자 사이의 수소결합이 아주 강력하죠. 그 물 분자 사이의 수소결합을 완벽하게 하려면 주변에 염들의 이온이 있으면 수소결합이 방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얼음이 만들어질 때 그 염을 쫓아내고 물 분자들끼리의 수소결합을 강화하기 위해서 얼음 안에는 용질들이 섞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일반화하여 이리 표현한 거야. 용질은 용매가 얼었을 경우 거기에 섞이지 않는다. 이런 가정하에서 총괄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묽은 용액입니다. 이 말은 액체 상태 용액에는 용질이 모두 녹아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모두 녹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물과 NaCl을 가지고 용액을 만들어서 용액의 총괄성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려면 어떤 시스템이라고 가정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1기압으로 일정하게 대기압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만약 온도가 아주 충분히 차갑다. 온도가 아주 충분히 차갑다. 굉장히 춥다. 라고 하면 어떤 상황? 순전히 H2O가 아이스로 있는 상황에서 순수히 NaCl 고체가 석출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용액의 총괄성이 적용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충분히 온도가 고온 조건이고 끓는 점 미만인 상황에서는 바로 NaCl이 물에 완벽하게 녹아 수용액이 되어 있어야 해요. 이럴 때만 용액의 총괄성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가 이제 용매의 끓는 점보다 충분히 높아요. 아주 고온이에요. 알겠어요? 아주 고온이면 1기압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순전히 증기가 나타나고 그 아래쪽에 또 순수히 NaCl 고체가 석출돼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만 총괄성을 적용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사이에서 어는 점 내림이 일어나요. 요 사이에서 끓는 점 오름이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간단하게만 간단하게만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하겠지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오늘 하는 게 용액을 빌미로 용액을 빌미로 필요한 연력학을 다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렇죠? 연력학을 더 자세히 할 수도 있는데 뭐냐면은 입시 과정에서 굉장히 심하게는 안 나오니까 요 정도 연력학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용액의 총괄성을 빌미로 연력학을 설명을 했고요. 어쨌건 그럼 여기에서 용액의 총괄성 그 유명한 어는 점 내림 끓는 점 오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원래는 0도씨에서 보시다시피 0도씨에서
얘가 얼음이 얼어야 되죠. 그러면 얼음이 얼어야 되는데 0도 아니 0도씨에서 얼음이 얼어야 되죠. 0도씨에서 얼음이 얼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누가 석출될 수밖에 없냐면 NaCl이 석출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NaCl은 고체에 녹질 않으니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스 이렇게 되겠지. 좋은 조건에서 온도 올려 아이스가 녹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느 점 내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잘 한번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잘 봐. 여기에서 얘가 요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탁 녹아 들어가면 어쨌거나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니까 고체가 무질서해져요, 액체가 무질서해져요. 당연히 액체가 더 무질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사실은 얘가 액체가 되는 과정, 얘가 용해되는 과정이 다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과정인데 원래는 0도씨를 기준으로 그 0도씨의 열 에너지를 얻어서 얼음이 물로 녹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게도 얼음이 물에 녹자마자 NaCl이 녹아 들어가면서 무질서도가 더 많이 증가하게 되죠. 시스템의 무질서도가 더 많이 증가하게 되니까 이 물 입장에서는 무질서도가 별로 크게 증가하지 않아도 무질서도가 오히려 감소해도 이 NaCl이 녹는 효과에 의해서 얘가 용액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 입장에서는 저온을 유지를 해도 얘가 녹아 들어가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효과 때문에 녹아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0도씨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녹아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반면에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이쪽은 열을 가해 끓여야 되잖아요. 열을 가해 끓이면 이 입장에서 부글부글 기체가 만들어지는데 놀랍게도 부글부글 기체가 만들어지는데 보시다시피 고체가 같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기체가 만들어져서 무질서도가 증가한다고 생각하는데 얘가 갑자기 툭 석출되면서 고체가 되니까 이거는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효과니까 얘 입장에서는 무질서도가 더 많이 커져야 무질서도 감소하는 걸 상쇄하고서라도 상태 변화가 가능하겠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무질서도가 더 크게 증가하겠어요? 온도가 커져야 무질서도가 더 크게 증가하겠죠. 이 부분에서는. 그래야 온도가 커져서 증가한 무질서도와 고체가 석출돼서 나타나는 무질서도 감소 현상이 중화가 돼서 전체적인 상태 변화가 돼야 되니 온도가 고온 조건에서 끓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는 점 내림, 끓는 점 오름 효과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이런 수식으로 표현을 하죠. 델타 T B는 뭐 K B의 M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실험적으로 나타난 사실을 수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 원리적으로는 일이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어쩔 수 없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한 정리는 다음 시간에 더 추가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까지 다음 시간에 용액을 좀 더 하도록 하겠어요. 그러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시마이 데스.